6월 18일 목요일 증시가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은 순 우리말로 한마디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나브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뜻인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언제 올릴지보다 어떤 속도로 올리게 될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6월 FOMC 회의 이후 옐런 의장이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에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알렸는데요. 올해 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지만 한 차례 금리 인상 이후에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나브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말한 옐런 의장, 그에 따라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향후 안도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당히 돋보이는 안정적인 상승세였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오늘 장 코스피 지수 종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204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수 종가는 오늘장 0.34% 상승한 2041.88을 기록했는데요. 장중에 2050선 돌파 시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들어가면서 탄력을 얻는 듯했던 지수,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면서 마무리되면서 음봉을 기록했네요. 자, 지금 수급 주세 도양 보시면 사흘째 기관 쪽은 사지만 외국인 쪽은 팝니다. 그리고 사실 코스피 지수를 계속 주도하고 있던 것은 그동안 개인이었는데요. 9거래일째 매수를 해왔었는데 개인 쪽에서 오늘장 9거래일 만에 매도로 소폭 돌아섰습니다. 5억 원을 매도했고요. 외국인 쪽에서 2,512억 원 순매도, 기관 쪽에서 2,471억 원 순매수 나타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기관 쪽의 동향을 살펴보시면 화학과 서비스, IT, 의약품, 유통 등의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상승했던 업종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의약품 업종이 5.04% 급등했습니다. 음식료품 업종 2.66%, 화학업종, 종이목재, 의료정밀 업종 순으로 1에서 2%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하락했던 업종입니다. 운수창고가 1.67% 낙폭이었고요. 은행, 비금속 광물, 섬유, 의복, 증권 순으로 1%대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돋보였던 종목은 바로 삼성 SDS인데요. 장중의 상승폭은 대체로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에 합병에 대한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한 증권사에서 앞으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한 가지 제시를 했는데요. 삼성 SDS가 삼성 SDI와 합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합병을 통해서 삼성그룹 오너 일가들은 지배력이 약한 그 회사의 주식을 점차 확보해 나갈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삼성 SDS 장중에 합병 기대감에 들떴습니다만 상승폭을 다소 반납했습니다. 오늘장 1.57%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오늘장 자동차주의 약세 눈에 띄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3% 내외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추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화학만이 그나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들이 오늘 강했습니다. 3% 오름세를 보였고요. 화학주 강세 가운데서 롯데케미칼이 5%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의 특징을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오늘 제약과 음식료를 묶어보도록 할 텐데요. 동반 상승했습니다. 제약주 가운데서 오늘 일양약품 쪽에 백신 사업에 대한 성장성과 향후 중국 매출에 대한 기대가 나타난다. 2분기 실적, 앞으로의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양약품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제약주 쪽에 나타났고요. 음식료품 업종 가운데서는 오늘 대상이 PR이 12.7배다. 다른 동종업종 종목들에 대비해서 저평가됐다라는 분석, 또 2분기 실적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격 매력이 오늘 음식료주에 돋보이는 모멘텀이 됐습니다. 신제품 소식도 있었는데요. 하이트 진로에서 바로 내일 자몽 A3라는 제품을 출시하면서 저도수 시장의 후발주자로서 도전장을 냅니다. 한 가지 맛의 마케팅을 집중하겠다고 하는데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업종에서 또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오늘 환율이 급락하게 되면서 음식료주가 모멘텀을 받았다는 측면, 또 이 업종 내에서 우선주가 강세를 보였던 측면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시세 보겠습니다. 일양약품 오늘장에 11% 이상 급등하면서 54,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가격 매력 있었던 대상은 10.5% 급등했고요. 신제품 소식에 따라서 하이트 진로가 4% 이상 상승했습니다. 크라운 제과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4% 이상 상승했고요. 제약주 가운데 대웅제약이 21% 급등해서 가장 돋보이는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우선주 탄력도 상당했는데요. 일양약품 앞서서 말씀드렸던 일양약품의 우선주가 26.9% 급등했습니다. 이 밖에 오리엔트바이오, 유한양행 같은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7에서 8%의 급등 양상 보였고요. 음식료주 가운데서 사양사 우선주가 17% 치솟았습니다. 대상 우선주 쪽의 흐름도 좋았고요. 삼립식품, 동원 F&B, 또 CJ제일제당 우선주까지 3에서 7% 가까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특징 보겠습니다. 증권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주. 장 초반에는 이 옐런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상승세가 돋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하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금리 결정에 민감한 섹터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저금리 기조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하긴 했지만 이 증권주 웬일인지 시세를 내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나왔던 이슈는 메리츠 종금증권이 IM투자증권과 합병한 신주를 상장시키면서 빅5 대열에 올랐다는 점 특징으로 나오고 있고요. 정책에 대한 모멘텀들은 계속 됩니다. 이번 주 들어서 가격 제한폭도 확대가 됐고요. 실적 전망치나 정책에 대한 모멘텀들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시세를 내주지 못하고 있는 증권주, 오늘 하락으로 접어드는 모습들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우선주 약세 돋보였습니다. SK증권 우선주가 6% 급락했고 메리츠 종금증권 빅5 대열에 동참했지만 오늘장은 2% 하락했습니다. NH투자증권, 현대증권, 대우증권 1에서 2%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시죠. 오늘장 코스닥 지수 종가 확인하겠습니다. 사흘째 상승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7년 반 만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오늘장 0.92% 상승한 725.2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대체로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상승 탄력을 유지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7년 반 만에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 725포인트 마감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장 기관 쪽의 매수 나타났습니다. 651억 원 지속적으로 코스닥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오늘장에 800억 원 이상의 매물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개인 쪽에서 20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종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기관 쪽 동향 볼 텐데요. 기관은 화학과 제약을 중심으로 코스닥의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업종 가운데 이 화학, 제약 쪽이 돋보입니다. 가장 많이 올랐던 쪽은 로엔의 영향으로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인데요. 7.8% 강세, 음식료 4%, 제약, 기타 서비스, 정보기기 순으로 2에서 3% 올랐습니다. 하락했던 업종입니다. 오늘장 비금속이 2.3%, 인터넷과 일반 전기, 섬유 의류, 통신 서비스 0.7에서 1.2%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메디톡스 장중에 18%까지 급등했었는데요. 중국 합작법인이 3분기에 나올 것이다. 현지 기업과 함께 중국 진출을 위해서 3분기에 합작법인을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제기됐습니다. 더불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는데요. 메디톡스 오늘 종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가총액 3위로 올라오면서 12%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서 바이로메드와 로엔이 10에서 11% 급등하는 양상, 파라다이스가 12% 급락하면서 오늘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의 특징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바이오주 강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테마별로 좀 움직였던 부분이 바이오 시밀러 동반 강세, 분자 진단주의 동반 강세 나타났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성장성, 또 중국에 대한 기대감 계속 가지고 있는 섹터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어제 그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좀 아무래도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의 상승세를 좀 어제 미리 알렸던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LG생명과학, 바이로메드, 한올바이오파마, 바이넥스까지 모두 일제히 3에서 12% 상승했고요. 분자진단 쪽에서도 마크로젠, DNL 링크 같은 종목 7에서 8%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제노포커스, 인트론바이오, 한스바이오메드 이런 종목들,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7에서 9% 강세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의 다음 측정 보겠습니다. 중국 소비주 희비가 교차됐는데요. 6월 들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12만 명이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특히 16일에는 하루에만 4,500여 명이 한국 방문을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인천공항이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직접 오프라인으로 와야지만 매출이 찍히는 이 카지노주가 오늘장에 울상을 나타냈고요. 화장품주는 반등했습니다. 오늘 카지노주의 약세가 돋보였습니다. 파라다이스가 12.85% 급락했고 GKL 9%, 마제스타가 11% 급락했습니다. 화장품주는 양원 흐름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레지가 5% 상승했습니다. 제닉과 네오팜이 12에서 16% 강세, 바이오스마트도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속옷주도 움직였는데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코엘 패션이라는 종목이 15.5% 강세 나타냈고요. 3위 각기가 8% 가까이 올랐습니다. 선물지수 보겠습니다. 오늘장 외국인은 현선물을 동반 매도한 가운데 선물지수는 0.02% 소폭 상승했습니다. 249.55포인트 기록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쪽에 동반 매도 나타났고 기관 쪽에서 30계약 소폭의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3시 마감 시황 권미란이었습니다.